네, 안녕하세요. 설원일기입니다. 우선 어제 새벽에 있었던 20일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이제 이날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20년물의 국채 발행 금리가 4.59%로 결정이 되었죠. 발행 금리가 전월 4.423%로 10bp 정도가 올라갔고요. 지난 6번의 입찰 평균치가 4.625%였다고 하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발행 금리 수치로 발행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응찰률이 이제 2.39배로 앞서 6번의 평균 입찰 응찰률이 2.59배이니까 그 밑을 밑돌았던 거죠. 시장에서는 20년물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고, 해외 투자 수요로도 보면은 이제 간접 낙찰률이 59.1%로 지난 6번의 평균의 68.2%에 밑도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직접 낙찰률이 19.7%로 앞선 평균치의 19.7%와 같고요. 전체 물량 중에 소화되지 않은 물량이 딜러가 이제 가져가는 비율이 21.2%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평균치 12%를 크게 이제 상회하면서 이 부분이 10년물 채권 금리가 다시 4.3%까지 올라가는 촉매제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딜러들이 평균치보다 높은 비율로 물량을 가져가면서 수요가 매우 안 좋았다는 것이 채권 시장의 평가라는 것이죠. 미국 장기물 국채가 시장에서 외면받는 이유를 살펴본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 시점이 멀어진다는 것이 팽배한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QRA가 나오면서 올해 1분기 단기채권 발행이 낮아지고 앞으로 장기채권 발행 비중이 더 많이 발행된다는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23년도 밑에 컨센서스가 6번 인하라고 했었다면, 최근에 나오는 지표에 따르면 올해 두세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채권 가격에 프라이싱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장기물에 턴 프리미엄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과 3.8%까지 빠르게 일시적으로 내려왔었던 그 가격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채권 가격이 올라왔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4.3% 정도의 10년물 금리를 볼 때 장기적으로 보면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2, 3분기에 이제 미국 GDP 성장률이 0% 정도대에서 머물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선 10개의 지표 중에 6개가 긍정적인 지표로, 특히 제조업이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의 요인으로 인한 10년물 금리의 밴드는 4.3%에서 3.8%를 왔다 갔다 하는 선이라고 보고 있고, 기관에서는 4% 이상이 10년물 금리의 적정금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장기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경착륙이 심하게 오는 것으로 3.5% 미만까지 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저도 3.5%까지는 장기적으로 내려온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모든 기관이 생각하기에 잘 정돈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경기가 점진적으로 하강하면서 패드의 이제 금리 인하가 적절하게 섞인다면 장기물 금리가 3.5%까지 내려온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망이 24년도가 아닌 25년도로 점점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채권의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때 현 시점 4.3%라고 하는 10년물 금리에 베팅을 한다면, 장기채권 TLT와 TMF를 생각해 봤을 때 각각 러프하게 올해 3.5가 아닌 3.8% 정도의 밴드에서 사고팔고를 지속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1년 정도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쿠폰금리까지 합쳐진다면 4.3%에서 3.8 정도까지 다시 낮춰진다면 50bp가 하락하는 거죠. TLT의 듀레이션이 17%라고 한다면 대략 8% 정도의 쿠폰 금리는 세후 4% 정도를 적용한다면 12.5% 수익률을 안전하게 거둘 수 있는 수치가 됩니다. 그런데 TMF 같은 경우는 TLT의 3배 레버리지니까 거기에 3배를 곱했을 때 37.5% 정도의 수익률을 거둘 텐데, 사실 횡보 구간과 운용 수수료의 이제 가격이 녹는 구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쿠폰 금리를 이제 빼야겠죠. 러프하게 현재 이제 쿠폰 금리가 4% 정도라고 했을 때 12%를 마이너스 한다면 23.5% 정도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수치는 정확한 또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횡보 기간이 더 길어지고 하락과 상승이 반복한다면 수익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개인적인 생각에 TLT를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장기채권을 투자할 때 TMF가 아닌 TLT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는 않고요. 장기채권의 리스크를 살펴본다면 지속적으로 재무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연간 GDP 중에 트레저리 금리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거의 20% 내외로 움직이고 있고, 이는 국방비보다 더 많이 나가는 수치까지 되었던 거죠. 옐런과 파월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단기채권 발행을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을 것이고, 어쨌거나 장기채권 발행을 늘려서 TGA를 또 채워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 장기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높은 금리에 발행되는 리스크를 또 이제 받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 장기 채권을 발행하는 시기에는 그 금리를 어떻게든 낮춰서 발행을 하고 싶을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금리 인하가 억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기적인 변동성에서는 실업률이나 물가 지표들의 금리가 많이 움직일 것 같고, 현재로서 물가는 1월 반등을 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물가가 낮아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계속해서 정규직 풀타임이 되었든 파트타임이 되었든 보고되는 비농업 고용지수와 숫자가 높다면 채권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작년 5%까지 확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지 4.3에서 현재 장기물 금리에 베팅을 했을 때 몰빵을 하기보다는 한 2, 3차례 정도 나눠서 진입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좀 하나 하려고 하고요. 책 광고인데요. 이번 달에 출간한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길벗 출판사에서 출판한 채권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인데요. 채권을 이론적으로 알고 투자하고 싶은데 막상 저 같은 유튜버 말만 듣고 이게 좋다고 투자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채권이라는 자산의 개념과 금리나 이자, 수익률, 채권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국채뿐만 아니라 회사채든 군명채든 하이힐드 채권이든 채권의 또 가격과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도 채권을 분산 투자하는 방법 등, 또 ETF는 뭐에 투자할 수 있고 해외에 직접적으로 채권을 투자하는 정말 디테일한 방법과 정말 세세하게 무려 400페이지 이상이나 되는 한 권으로 채권의 모든 것을 단권화시킨 좋은 책이 나왔어요. 저도 읽어보면서 몰랐던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알게 되었고요. 더보기 링크를 보시면은 교보문고나 예스24나 알라딘의 링크를 들어가셔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부터 실전까지 한번 정독해 보시고 채권의 세계에 들어와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